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시는 시중은행들이 있고,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상호금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과 상호금융의 LTV나 DTI, 주택 구입을 할 때 이 비율은 이 표를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LTV 같은 경우에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 비조정지역 해서 이렇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상호금융 또한 LTV가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그리고 일반지역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 구입을 할 때 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TI는 동일하고요. 조금 다른 것은 요 DSR, 요 부분이 은행은 40%, 그리고 상호금융은 50%입니다. 10% 정도가 더 나오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은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최저 3.47 정도 적용을 받고 있고요. 고정금리로는 3.99 정도 최저금리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금리는 보통 변동금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최저로는 4% 정도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4% 밑으로 3%대 후반 정도로 금리를 지금 특판으로 판매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지금 은행별로 저희들이 표로서 약간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금리 또한 저희들이 약간 은행별로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과 상호금융의 차이점은 대충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 신용 점수는 올 크레딧이 650점 이상, 그리고 나이스 같은 경우에 730점 이상이 돼야지만이 대출을 받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올 크레딧이 530점 이상, 그리고 나이스 같은 경우 600점 이상이 되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등급제로 본다면 은행 같은 경우는 5등급 이상이 돼야 되고요.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7등급 이상만 되면 대출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상호금융이 좀 더 점수가 많이 넉넉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득 증빙 자료로 보신다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이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요. 사업자일 경우는 개업일 3개월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소득 증빙 자료가 직장인 같은 경우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 개업일 3개월 이상이 되면은 소득 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신용자이거나 소득 증빙이 불가할 경우 카드 내역으로 추정 소득이 가능하고요.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가지고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대체로 소득 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의 장점을 보신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금리가 아무래도 1금융이다 보니 은행은 상호금융보다는 금리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담보 물건에 대해서도 취급 종류가 많이 있어서 기타 담보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알아보기가 좀 더 용이하죠. 상호금융의 장점을 본다면 은행보다는 저신용자들도 이용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라든지 무직자들 이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소득 증빙 자료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좀 더 대출 받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요 DSR,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 DSR이 은행보다는 10%가 더 높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해서 대출금이 좀 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에는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저렴하게 상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행은 금리를 바로바로 반영하지만 상호금융은 예탁금 금리로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탁금 금리에 따라서 금리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가담보일 경우에 사업자 담보대출로 해서 LTV를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LTV가 80%까지 된다고 하지만 DSR이나 DTI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담보대출은 기존에 많이 아시겠지만 DSR이나 DTI가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규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KB 시세의 80%까지는 사업자금 용도로 해서 무난하게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장 많이 상호금융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위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이라고 하죠. 후순위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내가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시다고 하면은 1순위로 놔두고 2순위 대출로 해서 필요한 자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LTV 80% 이내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내가 은행에서 만약에 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자 80% 10억짜리에 80%는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하면 선순위로 3억을 쓰고 있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만약에 110%로 잡으면 3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8억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용도로서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국에 사업자금으로 해서 대출을 원활하게 받아서 자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 담보 대출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은행은 한도죠. 한도가 가장 작다. 그리고 DSR도 40%를 해서 안 그래도 한도가 LTV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소득이 작으신 분은 그마저도 이 DSR 때문에 대출 받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저신용자, 신용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를 적용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조금 신용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최저금리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취급 가능한 담보 물건이 협소하다. 은행처럼 이렇게 큰 금융기관이 아니고 상호금융들은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마다 선호하는 담보에 대한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급 가능한 담보 물건이 좀 더 협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적용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탁금리로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늦게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판일 경우에는 상호금융들은 특판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판일 경우에는 또 금리가 또 빨리 다운이 되고 내려가서 특판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